시장님, 지난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1절 기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낭독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일본 총리가 말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일본 전범 기업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공식 발표했어요. 그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에요. 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네. 가해자가 내 치료비 보상비를 내야지 피해자인 내가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얘기가 있을 수 없고 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참여한 네. 사람입니다. 네. 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이를 위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국민들 반대를 했지만은 경쟁이 좋다 해서 해가지고 오늘의 한류를 일으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 왜곡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그만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활용하지 마세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좀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과는 그 시장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폴란드에 가가지고 유대인 개토 기념비 앞에서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이 네. 독일에 배워서 네네. 독일 방식의 그러한 통전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돼요. 김대중 오부치 내가 활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게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참의원에서 예상관계 질문에서 슬쩍 한마디 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계승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계승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했어요. 네. 뭐 무라야마 총리의 얘기 등 전 내각에서 한 것을 계승한다.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진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했다는 말을 왜 못하냐 이거죠. 왜 못하죠? 계승할 것 같으면. 그리고 네.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피해자들이 있는데 네. 이 피해자의 설득 네. 어떻게 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내 돈으로 치료를 하냐고. 내 돈으로 내가 회사 못 나간 보상을 하냐고요. 네. 가해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험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저는 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 하는 것은 이건 민족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논의하고 얘기했지만은 반성과 사죄, 그걸 전제로 해야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출연 이게 해결 안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때도 대의변제 우리 기업들이 내서 하고 나중에 일본에서 받자. 구상권. 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건 아니고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타결하려면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범죄자니까 안 만난다 하면은 이건 국회 일이라고 하면은 박홍근 대표라도 초치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물론 박진 장관이 만났지만은 더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해요? 이건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네. 4월 네네.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5월 히로시마 G7에 옵저버 참석. 옵서버 초청을 받기 위해서 서둘렀다. 이건 서둘른 거예요.
가면 뭐 합니까? 가서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이건 미국이 네네. 굉장히 바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도 종용을 했고 한국에 압박을 해서 네. 이걸 한 거예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백악관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새벽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발표를 하고 미국의 언론들 워싱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것은 진짜 획기적인 결단이다. 한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미국 일본 언론들도 대서특필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일 두 정부를 위해서 한일 정부 간에 합의를 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은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죠. 네. 불씨를 만든 그런 결과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가면은 국빈 방문 해야죠. 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클린턴 대통령 때 국빈 방문 공식 수행원으로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시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정신을 계승하지 분명히- 않는데 왜 그걸 자꾸 그러니까. 계승한다고 그거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얘기한 거지. 피해자에 그거 없이- 대한 네, 배보상 배상과 문제를 해결하고 네네 그거 한 거지. 그거 없이 그러한 전제 없이 미래 협력 파트너 이건 아니다 하는 아니 거고요.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문희상 아니다. 네네 그것도 이런 아닙니다. 것도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타결되지 않은 게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보상에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가해자는 네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성급하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결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협공이다. 그렇죠. 압력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 어떻게 보면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G7 회담의 업적으로 초청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국빈 방문. 이거 그게 떡밥이 아니고 그것이 메인이에요. 메인입니까?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남긴 그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권분리. 사법부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사법부는 네네. 실종돼 버렸어요. 어떻게 행정부가 사법부를 그렇게 눌러버립니까? 아니 군사 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왜 대법원에 이런 방구 말이 없죠? 대법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할 때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어요. 위안부 문제로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그 문제로 구속시켰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 정부에서는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눌러버리냐고요. 물론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게 정치적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네, 자기들은 판결로서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네네. 전범 기업이 해라. 네. 승소 판결까지 해줬기 이제 때문에 그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금화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압류 처분만 하고 있고 잡아놓기만 하고 아니 현금화를 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네네. 우리한테 소부장 네네. 뭐 이 액친가스 등 그 자기들이 금수 조치한 것도 풀고 네. 그 대신 우리가 OECD에 WTO. 제소했던 것도 풀어주라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불가피한 점도 저는 인정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인들, 많은 관광산업 등 문화예술계도 또 국민들도 너무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풀어서 양국이 상업적, 문화적, 관광 등을 교류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나가자 하는 것은 좋지만은 최소한 자존심은
또 그것은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했다. 그런 문제죠. 아니, 자존심도 있고요. 일에 선호가 있는 게 우리 또 사법부도 완전히 예. 무시해버린 거고. 그 소부장 그것도 말이죠. 그네들이 먼저 도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협상을 했지만 안 풀려가지고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인 행위부터 철회를 해야 도발부터 말하자면 규제를 한 것부터 철회를 해야 우리가 WTO 제소를 중단하는 건데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가 아니 부터 그리고 예. 외교는 프로토콜 의전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격식을 갖춰서 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일본 참의원 국회 가서 예산 질의하니까 거기에다가 한마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의 내각에 예.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 그다음에 남은 과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국내적 갈등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그러니까 양국 정부는 합의를 했지만은 국내의 갈등은 아직 많이 해결은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갈등이 남아 있죠. 양금덕 할머님 같은 95세 되신 분이 내가 동양 그 돈 받냐? 그러니까요. 내가 95세까지 살았지만 제일 굴욕적이고 창피하다. 네.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냐?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95세 된 할머니가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피를 토하는 절규 아니에요. 국내 갈등과 억울함은 일본이 못 풀어주잖아요. 못 미국 못 풀어주죠.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봐요.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양금덕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동양 얻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그분들의 공감을 일단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자의 설득이 가장 필요하다 해서 정의영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이 그 피해자들을 자꾸 만났죠. 그런데 박진 장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다 싹 던졌잖아요. 네. 전번 그 내야 된다. 피해자 생각해라 했는데 김태호 네네. 안보실 차장이 차장. 밀고 나간 거죠. 이분은 완전 일본 입장이던데요. 그 발표하는 거 브리핑 봤죠? 네네네.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일본 입장에서 한다. 이분은 말이죠. 친일 그 행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외교를 망쳤고 네네. 대북 문제도 망친 분이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비밀 문건 가지고 나간 사람. 그렇죠. 처벌을 또 받았어요. 처벌했는데 사면해 줬잖아요. 네, 바로. 채용해 놓고. 그런데 또 네. 윤석열 정권도 이번에 의거해서 대일 네. 대북 정책이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대법원에서는 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1인당 1억씩 이렇게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14명인가 이렇게 소송 중이고 그런데 1000여 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저지난 정부에서 조사해 놓은 확인해 놓은 수가 21만 명 정도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돈은 왜 우리 기업이네요? 한 40억 된대요. 그 4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역사를 네네. 우리 사법부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팔아버리냐 이거죠. 아니 앞으로 만약에 이 관련자들이 강제 동원된 분들이 일본으로 동원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국내 기업, 국내 일본 기업에 동원된 분들도 계셔서 그게 뭐 합하면 한 700만 정도 되고 실제로 지난번에 조사한 정부가 확인해 놓은 분들의 수가 21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1인당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장차 그거와 관한 분란과 갈등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걸핏하면 일본이 저 대일 청구권 문제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 때 다 한 거다. 이렇게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